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천조 원전 수출 10배 또 터진다. 원전 대장 이 주식 무섭게 오를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원전 관련된 최근 이슈 분석과 함께 이게 최근 이슈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최근 뉴스 분석과 함께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 공략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탑3 종목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원자력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마다 여러분께서 주기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채널에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렸고 실제 좋은 맥점 타이밍에 여러분께 매도 매수 사인을 계속해서 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에서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그라미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네모칸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죠. 최고가의 매도 사인을 드리진 못했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께 손실 보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렸냐? 요 양봉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노려봐야 될 자리는 눌림목에 공략해서 5에서 10에서 15% 정도다. 이 정도 우리가 먹으면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실제 주가 상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 눌림목에서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욕심 없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단 여러분들께서는 단기로만 접근하시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단기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로 상승할 만한 신호들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중장기로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작게는 지금 현재 20에서 30% 크게는 50% 100%까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시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기 위해서는요. 이 박스권을 뚫고 급등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전 수주가 실제 일어나야 됩니다. MOU 체결 이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한국이 짓는다라고 결정이 나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다가와야지만 그 해당 이슈가 실현화되어야지만이 주가는 박스권 뚫고 대세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도대체 언제 될까? 정말 가능성은 있을까? 의문이 들죠. 저도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는데요. 최근 이 의문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력 발전은요, 일본은요, 이젠 에너지 값에 치솟는 에너지 값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원전 수명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럴 만큼 원자력 발전소 특히나 여러분들 원유나 천연가스를 캐지 않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필수다라고 할 정도로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게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권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에서도 슬슬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위협감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에서 특히나 대규모 건설 이야기가 많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네옴시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오늘도 관련된 기업으로 꽤 많이 급등했는데요. 뭐 작게는 710조, 크게는 1000조 이상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 이 네옴시티와 동시에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사우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주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공사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등 대형 건설사들도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을 하는 분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이달만 중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 왕세자의 방한 가능성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방문은 네옴시티 수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5천억 달러를 들여서
지금 인접한 사막 산악지대에 서울의 40배, 44배 넓이로 짓는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주 프로젝트와 동시에 바로 원자력 발전소도 이뤄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 거죠. 실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우디 등 중동 주요국 인프라 투자 주목.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형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도시들의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태양광, 풍력 발전, 다양한 친환경 발전도 있고 화력 발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친환경 발전에서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밤이든 낮이든 어떤 환경이든 꾸준하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풍력하고 태양광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도 바로 이 전 세계 친환경 흐름을 타고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제 내용을 보시면 2030년도까지 10배 이상 될 것으로 관측이 될 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소 전력 생산 많이 하려면 건물을 지어야겠죠. 중동에서 한국에 12조 원전 입찰 참여 요청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이번 연도 5월 달에 원전 참여 요청을 했고요. 이제 그 우리나라는 과거에 옆 나라죠.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뭐 지도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어디냐면 이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여기가 중국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요. 중국이 여기 있고 확대해 보면은 아랍에미리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국가입니다. 네, 두바이로 유명한 국가이죠.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금 현재 중동 최초로 원전 가동국을 만든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한국의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회가 있었죠. 실제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게 원전 입장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싸게 잘 만들기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원전 수주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협정을 하나 맺고 있습니다. 어떤 협정이냐면 미국의 통화인 달러로 바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원유를 유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를 바로 이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의 유지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도움을 미국이 받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도요, 미국의 후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다른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들보다도 더욱더 부유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이 원전 수주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측은 최근 원전 부지 허가 발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지역을 정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빈살만 지금 이제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제 원자력 기구 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입찰을 통해 원자로 공급 업체를 선정한 후 이를 반영해 부허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을 국제사회에 전했다. 아울러 사우디가 원전의 자국의 에너지 믹스에 포함될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세계 국제 원자력 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도까지 12조 원 규모 지금 현재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메가와트죠. 1400 메가와트.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우디는 올해 3월 자국 내 원전 담당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올해는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상업용 원전 건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문제가 뭐냐?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다만 사우디 원전 입찰에 있어서는 한국은
미국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꼽혀왔다. 왜? 한국의 수출용 원자력 발전소는요, 미국에게 원천 기술을 지금 현재 받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 기업에요. 근데 미국 정부에도 허락이 필요하겠죠. 한국이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우디 원자력 협정을 타결해야 한국이 사우디의 원자력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과 함께 한국은 미국과 함께 사우디 건설 사업에 나선다는 구상이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원유 감산 문제로 원유 감산 문제라는 거예요. 원유를 감산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원유 생산량을 줄인다는 소리예요.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원유의 가격이 적정 수치를 유지하고 싶어서겠죠. 물론 여러분들 3대 원유 크루드 오일 뭐 지금 현재 브렌트 그리고 WTI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에서 WTI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를 간단히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요. 이 원유라는 건 많이 생산하면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하면 원유 재고라는 게 늘고요. 뭐 물건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싸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걸 누가 원했냐면 미국이 원했어요. 미국이 왜 원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왜? 최근에 물가 상승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물가 상승을 잡겠다라고 해서 사우디 측의 감산, 원유를 증산 더욱더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기를 미국은 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사우디는 감산을 해버렸죠. 왜? 너무 원유에도 생산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90달러라고 하면 1배럴당 90달러라고 하면 90달러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뭐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으로 잡아 봅시다. 100만 원이라고 원래 100만 원에 갖다 파면 100만 원 다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유도 땅 속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추라는 걸 해야 됩니다. 생산 단가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한 40달러, 한 50달러, 뭐 옛날에는 한 60달러, 60달러 선 왔다 갔다 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한 70달러 선으로 잡아봤을 때 사실상 남는 것은 한 20달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무 싸게 원유를 공급하면 사우디 입장에서 남는 것이 없고 혹은 남는 것이 있더라도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 가격이 적정 수치 이상을 유지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산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하기 원했는데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하기 원했는데 사우디는 감산을 하게 되면서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을 바이든 정권하에서 지금 이 미국이 바이든이 11월 지금 현재 이제 곧 열리는 중간 선거에 있기 때문에 민심을 지금 현재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금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서 지금 현재 이런 갈등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슬슬 근데 원전 끝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선거 끝나잖아요, 그죠? 이제 선거가 끝나면 굳이 원유 가격 계속해서 사우디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원유 가격을 저가에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현재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지만 요즘 미국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 볼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란 사우디 공격 임박 첩보 입수 긴장 고조. 미국 즉각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미국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란하고 사우디 일에 누가 낍니까? 미국이 끼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란하고 사우디는 관계가 안 좋아요. 과거에 뭐 사우디 사람이 이란에 가서 유학을 했다가 유학을 한 사람이 사우디에 왔는데 사우디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시위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자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사우디 그 뭐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사이가 현재 안 좋은 상황에서 현재 있는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사우디의 공격, 싸움, 전쟁, 이 테러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이야기하면서 원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자주 사용했었던 미국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 꺼내게 되면서 이란하고 사우디를 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이 꺼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누구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감산의 문제로 러시아 편을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감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원유 가격이 상승해도 상관없는 시기가 곧 왔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민심보다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현재 어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맹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러한 행동을 미국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과거부터 유가가 상승했었던 공식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득을 볼 수 있게 구조를 짜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 지금 이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전에 봤던 이 기사 몇 월달에 나왔죠? 10월 20일 날짜까지는 사우디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았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편이 된 겁니까? 미국이 중간 선거가 이제 곧 끝나가니까 사우디와 미국이 같은 편을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악재 이렇게 우려가 있긴 했었는데 이런 우려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졌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크라이나, 그 이란하고 사우디 이런 전쟁 분위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이란의 핵 개발 견제 목적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커지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불편하게 되는 거죠.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핵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있겠죠. 핵 사찰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하고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를 미국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도와주는 격이에요? 사우디를 도와주는 격이죠. 그럼 사우디는 어떤 환경에 처하는 거냐? 유가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윤도 많이 남죠.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핵 개발, 지금 핵 사찰을 거부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원자력과 핵을 가지게 될 명분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거기 이렇게 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너무나도 다시 좋아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다시 친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수혜가 돌아올 수 있다. 한국에게도 수혜가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얘기인데 심플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에 있었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같은 편이 되고 있더라. 지금 11월 중간 선거 직전을 앞두고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원전 수주의 문제점이 사라지고 조금씩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요 독보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격 단가 대비해서 너무 싸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못 만드느냐? 아닙니다. 잘 만듭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찰까지 받지 않으면서도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러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원자력 발전소에 한국을 선택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기사 내용들 하나씩 찾아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원전 수출 산업 협회라고 해서요. 원전 관련된 기사들을 싹 정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자료실에 원전 세계 원전 동향이라는 것을 클릭하면요. 최근에 원전 관련된 국제적인 행보가 나오면 관련된 기사들이 싹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2017년도 그 전부터도 쭉쭉쭉쭉 모아놨었던 자료들이거든요. 이 독보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실을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관련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링크에도 또 따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네이버에 한국 원전 수출 산업 협회라고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자력 발전된 기업들이 이제 슬슬 실체 중동의 수주를 한국이 할 만한 가능성이 슬슬 높아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 봐야겠죠. 대장주 뭐겠습니까? 최근에 주가 제일 잘 오른 종목 뭡니까? 한전기술이죠. 꼭 관심주로 넣어두세요. 한전기술. 한전기술 얘가 박스권 틀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 관심주 넣어두시라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이 있는 기업, 스마트, 지금 현재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여러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결국에는 전 국가 주도에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전, KPS가 저는 매력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주가가 워낙에 박스권의 저점에 해당하고 있고 이번에도 박스권 저점을 지켜줬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과하게 올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세가 이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워낙에 한전 KPS 같은 경우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조정이 꽤 잘 나온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한전 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전 KPS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관심주를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그런데 그럼 막상 언제 사야 되나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도와드리고 있느냐, 어떤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일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1일 무료 아침 시황 이게 8시에서 8시 30분에 올라옵니다. 8시 30분.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기법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를 100% 무료로 싹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급등주 포착 자료들을 무료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직접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죠.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앱스토어 아이폰도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이재진 상한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면 해당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고요. 무료 급등 추천주, 상한가 분석이 이게 시황 분석입니다. 급등주 포착주 자료라고 해서 다양한 자료 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 해드리는 것은 무료 추천 종목들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이런 자료집들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폐배터리 핵심 세 가지죠. 그리고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쫙 정리해서 이런 자료집들을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등주 포착주 자료에 최근 잘 올라간 종목들, 테마들을 수소 관련 종목이 있으면 수소 관련 이슈와 종목들, 그리고 곡물 관련주 있으면 곡물 관련 이슈와 종목들, 그리고 마그나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까지 최근에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바가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꾸준히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 추천주는 확률은 80% 정도 됩니다. 60만 불이자면 충분히 좋은 수익들을 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꼭 1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해외 증시 변동 요인 무엇인지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되는지 주요 지표들 어차피 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밑에 다 정리해드려요. 그럼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은 무엇인지까지 오늘 아침 뉴스와 주요 뉴스 제 의견 주요 뉴스 제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자 상승 테마도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글만 10분 정도만 보셔도 오늘 아침에 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인 것은 전부 다 알고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절약할 수 있겠죠. 급등추천 종목들도 제가 미리 직접 골라드린 종목들이니까 시간 절약하고 시황 전략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 모아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더 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무료 회원 가입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데 이제 회원 가입할 때 핸드폰 번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단한 정보만 작성해도 전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디 꼭 기억하시고 비밀번호 기억하셔서 많이들 매일매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은 대세 상승 타이밍이 곧 나옵니다. 그 매수 타이밍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잡아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서 좋은 수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그리고 물리신 분들이요. 가져가세요. 예. 혹시나 손실 중이신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영상 보실 거예요. 가져가세요. 좋은 타이밍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근 뉴스에서 변화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100% 확률이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분석 정보는 여러분들께 100%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높은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고요. 그것을 직접 제가 다양한 이슈 정보들을 통해서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분석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과 방법들, 매매 트레이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와 함께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